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면빈입니다. 오늘은 진명여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제 또 진명여고 하면 또 저의 또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목동에 있는 신목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저의 이제 전 여자친구가 진명여자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예. 여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1번. 6x 4승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이 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바로 뭐로 들어가면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2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 더해서 1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x 빼기 3a는 b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x의 정체는 3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4a 빼기 b와 a 빼기 2b를 두 개를 딱 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식으로 두 식을 연립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빼시면 결국 x제곱 더하기 5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쓰면 120-80이니까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4ac 하면 1 플러스 8? 1 마이너스 8이 되겠죠? 1 마이너스 8이 되니까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빵개다.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정답이 5번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두 복소수에 대해서 알파분의 베타바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힘 뺄 필요 없고요. 우리가 1 더하기 3i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베타 같은 경우는 1-3i 분의 마이너스 3 빼기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딱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실수 부분 없을 것이고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9i에다가 i를 더할 거니까 일단 밑에 부분은 우리가 10i 이렇게 될게요. 플러스 9i에서 i를 더한 거죠. 그 다음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수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우리가 없을 것이고 그쵸? i 부분은 실수를 구하면 우리가 그 위에가 뭐가 되냐면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별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구하면 i분의 2가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풀 때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이 되죠. 그래서 10 더하기 10에서 20이다. 그냥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10 더하기 10을 해서 2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54를 했으니까 x의 개수만 뽑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랬으니까 먼저 x제곱의 개수를 먼저 써놓고 x의 개수를 구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3a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x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3에다가 얘 제곱하면 4x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x의 개수가 5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3a 제곱이 나올 거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3에다가 2x는 한 번 곱하고 9, 27이 되니까 여기는 54가 되겠죠. 근데 얘가 54래. 뭐야? 그럼 a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사라질 테니까 정답이 4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그래프와 항상 접하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직선 같은 경우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보면 x 플러스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예요. 그럼 얘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직선상에 있냐면 y는 2x 직선상에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2이고 그쵸?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선에 항상 접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맞추기 쉬웠던 이유가 일단 얘네 두 개 제끼고 나머지 이 세 개 중에서 이 2x보다 밑에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해도 사실 시험장에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히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밝혀주긴 해야겠죠. 그건 이제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y는 2x 더하기 n이라고 하시고 1로 넘어가시면 2 곱하기 a-1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제곱한 결과 판별식 4로 나눈 결과가 얘가 이제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6번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걸 애초에 모르고 y는 mx 더하기 n으로 잡아서 하더라도 별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국 내신 시험이라는 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니까 네, 빨리 맞추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a와 x를 다 줬는데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m 더하기 n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x에다가 a 더하기 b, 그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 더하기 y가 2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mn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mn을 구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을 지금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곱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곱하면 abx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by 제곱이니까 더하기 y제곱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우리가 xy는 냅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써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 xy다. 그럼 xy가 이미 우리가 마일로 알고 있고 얘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사실에서 우리가 구하면 얘는 바로 6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6이 반대가 됐죠. 얘는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고 얘가 오히려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mn 같은 경우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 같은 경우는 얘를 세제곱한 거에서 빼기 3 곱하기 합 마이너스 4 곱하기 곱 4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플러스 48이 나오니까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P는 80의 서로 다른 자연수. 오케이. Q는 뭐 별로 얻을 힌트가 없어요. 근데 답은 각각 3개 약수를 갖는다. 그럼 알파와 베타가 소수의 제곱이란 얘기죠. 이거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과계정 관계를 쓰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알파 베타가 3개의 약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써보시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그 다음 뭐 11의 제곱, 이렇게 13의 제곱 이렇게 나갈 텐데 힌트를 줬죠. 알파 베타 P는 8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인데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이 P니까 일단 8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일단 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P 더하기 Q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묶는 게 별다른 조건을 위배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큰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5에다가 49를 더하니까 74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3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5의 제곱 구하시면 뭐 25 곱하기 49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35의 제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1225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못했다고? 그럼 쓰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74랑 1225를 지금 더해서 정답이 1299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참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을 해야겠죠. 2x제곱 한쪽으로 이거 두 개를 같다고 해서 넘긴 겁니다. 플러스 8x 더하기 k-8은 0.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의 결과 거기다가 4를 나눈 결과니까 이 결과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k 값이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냐면 16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 k의 최대값은 1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난했는데 이제 10번부터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 그랬고 지금 여기 제곱돼 있고 제곱돼 있는데 결국 여기 보기차식이죠. 근데 이 중근에서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 튀어나오지. 그럼 무슨 얘기냐? 저기 나와 있는 식 옆에 있는 px 있죠? 걔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2x-1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보기차식은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알파도 반드시 근으로 가지거든요.
근데 얘네 최고차항이 16이니까 얘를 나눠주긴 해야 돼요. 뭐를 나눠주긴 해야 되냐면 16분의 1을 나눠주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x 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보기차식 형태로 나올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니은. 얘를 따지려면 결국 이제 a와 b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따지면 뭐가 됩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전개하면 16x 4승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얘 같은 경우는 x 4승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16분의 1이 돼서요. a에다가 4배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6b는 1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값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는 방법도 있냐면 얘를 지금 이제 양변을 4로 나누면 16으로 나누면 결국 얘가 4분의 1a 더하기 b가 16분의 1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다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a 더하기 b가 돼서 4분의 1a 더하기 b가 16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디귿 넘어가겠습니다. px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기차식에 대한 성질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조금 어렵게 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당시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수학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자면 이렇게 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임의의 실수 xy니까 y에다가 x를 대입해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줄게요. 그럼 f제곱 x는 여기다가 x 대입하면 2fx가 될 거고 옆에 거는 f의 2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곱한 거랑 그냥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최고차항을 ax n승으로 삼으면 얘는 a제곱 x의 2n승이 되고 옆에 거는 2ax n승 더하기 a 곱하기 2x의 전체 n승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2n이랑 n일 때가 안 맞아. 그럼 무슨 얘기야? fx가 차수가 0차란 얘기죠. 왜냐면 다항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주면 k제곱은 2k 더하기 k라서 그냥 3k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k 값을 구하면 뭐가 되냐면 0 또는 3이 될 텐데 문제에서 f형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k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f8을 물어보더라도 얘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황당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하에서는 이 8을 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8을 만들어서 차례치로 뭐 2, 6일 때, 뭐 4, 4일 때, 0, 8일 때 이렇게 알아내는데 이 문제는 다항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차항을 통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이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결국은 플러스 k라는 거는 그냥 위로 k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여기 있는 점이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2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죠?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는 마이너스 k라고 이제 대입해보시면 여기랑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보는 건 중요한 게 뭐냐?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2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끝날 거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1이다?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그럼 걔가 이제 k가 될 거고 최대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얘가 이제 9 더하기 k가 되니까 얘는 오히려 10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k의 결과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세변의 길이가 ABC는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굉장히 자주 넣는 빈출형이죠. 가번 조건에서 조금 조건을 쉽게 줬어요. 뭐냐면 얘를 마이너스 b로 묶으면 b 빼기 c가 되죠. 그럼 가번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a-b 곱하기 b-c가 0이라는 얘기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a가 b가 되거나 아니면 b가 c가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번부터 봅시다. 5a는 2b 더하기 6이래요. 그럼 a 자리에다가 b를 딱 집어넣으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3b가 우리가 6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b가 이제 2c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지금 여기가 c라고 할 때 우리 문제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2c, 2c 이렇게 된 거죠. 둘레 길이 36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면 5c죠, 5c. 그쵸? 그러면 그게 36이면 자연수가 안 나오죠.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1번 틀렸다. 그럼 두 번째 BC가 맞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A가 오히려 아닐 것 같은 게 나왔어요. 8C. 되게 이상하죠. 근데 얘가 정답이란 얘기야. 뭐냐?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이 자리에 오는 게 이제 A잖아요. 근데 오히려 쓸 때 우리가 5분의 8C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뭐 얘가 똑같이 C고. 그럼 더하시면 5분의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약간 페이크를 준 것 같은데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2C 두 개 더하면 18C 이렇게 되니까 얘가 36.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10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가 10, 얘가 10, 그 다음에 얘는 16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수혜반을 내리시면 얘가 이제 8이에요. 그럼 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 곱하시면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1번, 2번 중에서 이제 2번인 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14번은 못한 줄 알았어. 그쵸?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밝혀지는 거는 A, B, C의 제곱이 4니까 얘는 뿔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얘를 제곱한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인데 또 이거를 처리하려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제곱에 2AB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결국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합, 곱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A, B,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위에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 얘가 4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이 4ABC란 얘기고 얘가 아까 8 또는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8 또는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랬죠. 근데 8이면 안 되죠. 왜? 그럼 얘가 0이 되는데 그럼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0이 아닌 실수이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결국 A, B, C의 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부합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부터 차례대로 쓰시면 제곱 더했을 때 16 더하기 16이니까 32죠. 그럼 32 제곱하면 되잖아. 4, 6, 6, 9, 1024 이렇게 될 거고 옆에 거는 얘는 이제 64 ABC 마이너스 2 4겠죠? 4 곱하기 4 16이 될 거고요. 80에서 2를 빼니까 160을 빼겠네요. 그럼 두 개를 빼주시면 정답이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이 나름 좀 복잡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객관식 맞은 문제 아니었네요. 아깝다. 시험 풀겠습니다. 복소수 Z 많이 본 복소수죠. 우리가 얘는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오히려 얘는 4승하면 이제 마일 뭐 이렇게 가는 애죠. I Z8승은 1 이렇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Z 더하기 루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2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루트 2를 더했으니까 위에가 이제 I 더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Z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I 이렇게 될 거고 Z 더하기 루트 2의 4승은 마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Z 더하기 루트 2의 6승은 마이너스 I Z 더하기 루트 2의 8승은 1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아무튼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기가 8인데 우리가 나눴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 이하라 그랬으니까 13을 대입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것도 엄청 유명한 기출문제죠.
일단 나와 있는 얘가 x축에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3으로 묶이잖아요. 얘가 이제 x-3의 제곱이니까 그럼 y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0이고 그림으로는 안 보이죠? 얘가 9가 될 거야. 그럼 두 점의 x좌표를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걸 2로 나눴으니까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얘가 k값이 9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되니까 계속해서 더했을 때 6이 나오겠죠. 그럼 자연수가 유지가 될 거야. 한마디로 k값이 1부터 9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제 커졌을 때 10, 11 이럴 때가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2분의 x2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한다면 x1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근과계수 관계를 조금 사용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는 k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k는 0이 될 거고, 합은 6이니까 제곱하면 36 빼기 4 곱하기 9 빼기 k니까 36 더하기 4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는 경우 뭐가 되냐면 루트 k가 되거든. 그럼 이 루트 k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부터 9까지는 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9보다 큰 제곱수를 세면 돼. 그럼 4, 4, 16 그렇죠? 5, 5, 25 6, 6에 36 7, 7에 49. 근데 문제에서는 50 이하의 자연수 k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9개에서 4개를 더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3개가 될 겁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7번. 다항식 px를 x만 다시 우리 서답형 1번 문제는 그냥 사실상 우리 꿀팁이라면 객관식 잘 안 풀리면 바로 주관식 1번으로 가세요. 왜냐면 객관식 1번이랑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2분의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0 지워지면서 정답이 11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렇게 음수 두 개 곱하면 루트 안쪽에서 곱해주고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고,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요, 얘네를 그대로 나눴을 때 안쪽은 마이너스 25가 되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 될 거예요. 근데 얘처럼 둘 다 음수가 되면 그냥 나눠지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5i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5i가 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곱하게 되면 정답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5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근데 이거 정육면체, 직육면체 문제 변형이죠. n 플러스 1인 정삼각형으로 조각낸다 그랬으니까 얘를 나눠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 개수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라서 학교에서 틀리게 안 합니다. 빼면 우리가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빼시면 4랑 5 돼서 4, 4, 4,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나눴을 때 결국 나오는 몫이 n 더하기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 더하기 1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이 개수가. 그러면 그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n-2의 제곱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각 하나가 생길 때 얘는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길 때는 네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길 때는 지금처럼 5, 6, 7, 8, 9, 9개가 생겨. 규칙이 보이죠? 한 개일 때는 1의 제곱, 두 개 생길 때는 2의 제곱, 세 개 생길 때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n-2의 제곱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fn은 n-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n-2의 4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랑 5 대입하면 그냥 끝나겠죠. 4 대입하시면 16이 되고 5 대입하시면 8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97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문제 남았네요. 좀 빨리 푼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죠. 이 정도 시험이면 이제 1등급 컷은 90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요. 운이 안 좋으면 이제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번. 근각의 관계 쓰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죠. 이거를 기억하고 가는데, 가번에서 주인공은 이제 F 안에 알파니까 F 알파를 베타분의 1로 나타낼 건데, 얘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알파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F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가 될 거야. 왜? 알파 대신 베타 넣고 베타 대신 알파 넣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식을 바로 씁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걸 x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될 거고, 결국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최고 차이 계수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p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 이렇게 놓으면 될 거야. 그런데 답원 조건에 의해서 f0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래서 p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fx는 0의 두근 pq에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얘가 이제 3x제곱 15x에서 2분의 1x 뺐으니까 2분의 29x 숫자가 깨끗하진 않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는 0일 때 p 더하기 q 두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근과 계수 연결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6분의 29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두 단식 gx, hx와 결국 그러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 킬로문항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기말고사에서 이제 진짜 완벽한 1등급이 가려지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다항식 gx, hx와 최고차이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다. 그럼 어떻게 두 개 곱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번 조건에서 gx는 x-2와 근데 얘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 빼기 4잖아요.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 두 개 인수를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답원 조건에 따지면 gx를 hx로 나눈 나머지 근데 걔가 hx 빼기 3x 제곱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hx는 3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더 커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g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hx 빼기 3x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될까요? 그럼 전 약간 이걸 얻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gx가 얘가 2개 곱한 게 되니까 얘가 혹시라도 얘가 3차야. 그럼 hx가 1차일 수는 없겠죠.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둘 다 2차가 된 형태인데 hx가 지금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 그랬으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2개를 곱했을 때 최고차이 계수가 1이 되게 하려면 얘는 오히려 뭐가 나오셔야 되냐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1번 G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좀 쉬워요.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F3이 조금 빡세겠죠. 왜? HX를 구할 때 실제로 답원을 적용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럼 답원을 한번 다시 써보시면 FX는 GX죠? GX는 HX로 난 나머지인데 결국 여기서 9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hx 빼기 3x제곱이죠. 그럼 얘는 9분의 10에다가 hx 마이너스 3x제곱인데 우리가 정체를 알고 있는 건 gx의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gx 더하기 3x제곱에다가 역으로 10분의 9를 곱해버리면 걔가 이제 hx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f3을 알아내라 그랬지. 네. h의 x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3을 딱 이제 넣어주는 거야. 그럼 10분의 9. 그러면 g3을 구하시면 우리 문제에서 여기다 해놓은 아까 g3 있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7. 얘가 이제 h3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f3만 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손쉽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하시면 3분의 80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8이 되고 얘가 3이 되면서 24가 나와.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F3은 G3 곱하기 H3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내서 정답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맞아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그러니까 위의점 아니라 위의점 이렇게 될 거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정삼각형이 있는 바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겠죠. 그 이유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미 60도 60도인 게 다 결정이 돼 있죠. 60도 60도가 결정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 각도 더했을 때 120도가 되니까 나머지 하나가 x가 되면서 뭐 유명한 ASA 합동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무튼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 그랬는데 일단 1번
원, 5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로 나타내라. 그럼 얘가 A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삼각비 2분의 1A, 높이 2분의 루트 3A. 그러면 이 반지름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6분의 루트 3A.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밑에 거는 시간 관계상 좀 틀렸을 수도 있다? 뭐 좀 인정하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맞아야 돼요. 봅시다. 2번. 가만히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길이가 A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길이 두 개 더해도 10이야. 그쵸?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런 일이 좀 펼쳐지겠죠. 이 두 개를 더하시면 이 두 개를 더할 때 이거랑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우리 문제에서 얘가 A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개를 더한 것 중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A랑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류의 부분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부분의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내저번 같은 이제 표현이 나오면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험장 때는 바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내저번을 통한 넓이를 구할 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2분의 1 곱하기 R에다가 우리 여기는 삼각형의 둘레 이거 곱해서 많이 구하잖아. 근데 지금 보듯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우리가 다 더한다. 그럼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A를 더할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지워. 지금 너무 난잡하다. 다시 보여줄게요. 이 길이를 표현한다는 거는 그 길이는 사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를 전체적으로 다 구할 때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길이가 A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라는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둘레만 구한다 라는 입장에서 가자면 그냥 A 더하기 10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문항까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문제에선 그냥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길이랑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다 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10에다가 오히려 A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길 2로 나누시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도 찾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둘레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A에서 10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거를 곱하기 몇 하면? 3을 하면 결국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구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전체 삼각형 넓이 우리 공식 뭐 쓰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한 변의 길이가 10의 제곱이니까 거기에서 그 중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 정삼각형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뽑아내면 되냐면 우리 문제에서 51, 52, 53, 54의 넓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이 반지름만 잘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양배에다 4를 곱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4를 곱하시면 6R A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100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참 우연찮게도 얘가 10 더하기 A 곱하기 10 마이너스 A예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0이 아니까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6R은 루트 3 곱하기 10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를 나누면 6분의 루트 3 곱하기 1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는 넓이 합이 최소가 되려면 파이 R 제곱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이게 계산이 제일 어려워. 여기다가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딱 그냥 이 부분 R값만 구한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일단 3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원 5의 반지름의 길을 a로 나타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에다가 12분의 1의 a 제곱을 만족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우리 미션 완료되겠죠. 얘 약분돼서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뺄 건 뺍시다. 파이랑 12분의 1은 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3 곱하기 10-a 제곱이 되고, 저쪽에서는 a 제곱만 나오겠죠.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럼 3a 제곱에서 a 제곱 빼니까 더하니까 4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0a에서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0a. 그쵸? 사실 여기서 답 나온 건데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4로 묶으면 a-2분의 15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225니까 75를 더하면 돼서 문제에서 구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2분의 15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a가 15가 돼도 상관이 없죠. 왜?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했는데 일단 이 a가 뭐 2분의 15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a가 뭐보다만 작으면 되죠? 네, 1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2번에서 a가 2분의 15라고 해도 네,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진명여고라는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방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다른 학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